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컨텐츠의 첫 순서로서 심근경색증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소개에서 말씀드렸듯이 각 질환에 대한 자세한 강의들은 이미 유튜브 안에 넘쳐흐르고 있는 상태이기에 저는 환자분과 그 가족분들께 주치의로서 설명드리는 내용들로 컨텐츠를 구성할 요량입니다. 왜 심근경색증을 첫 컨텐츠로 골랐을까요? 심장내과 의사인 제가 다루는 질환들 중에 가장 위중하고 한편으로는 드라마틱한 병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많이 죽습니다. 발병하면 3분의 1은 병원 도착 전에 소위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다행히 병원에 살아서 도착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 해도 10% 정도는 퇴원하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살아서 퇴원한 다음에도 사망하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2021년 통계에 따르면 발병 후 1년 내에 16%가 사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병원 도착 전 사망한 30% 정도까지 합하면 심근경색증은 걸린 사람들은 발병 직후부터 1년에 이르는 동안 반 정도가 사망하는 무시무시한 사망률을 보이는 겁니다. 연간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자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8배 정도라 알려져 있습니다. 달리 생각하면 예방 및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죽을 사람들을 엄청나게 살려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또한 거의 죽어가는 상태로 응급실에 도착했던 환자가 제때 제대로 치료를 받으면 또 멀쩡하게 퇴원하기도 하는 병이라서 의사로서도 치료 성공 시의 성취감이 대단한 병이기도 합니다. 단연코 제 최고 관심 질환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컨텐츠로 골랐습니다. 심근경색증은 어떤 병일까요? 심장 근육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이 막히는 병입니다. 심장 근육세포가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산소와 에너지 운반책인 혈액의 공급이 끊어져 버리니 피를 못 받는 심장 근육은 활동을 멈추고 죽어버려서 심장이 망가지게 됩니다. 심장을 둘러싸고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은 오른쪽, 앞쪽, 왼쪽의 세 갈래가 있는데 이 중 앞쪽으로 흐르는 좌전하행 동맥이 가장 중요해서 좌심실 근육의 3분의 1을 먹여 살립니다. 그래서 좌전하행 동맥이 막히는 경우가 심장이 가장 많이 망가지고 병세도 가장 험하게 나타납니다만 우관상 동맥이나 좌관상 동맥의 폐색에 의한 사망률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일단 관상동맥이 막힌 직후에 심장에 심실세동 같은 악성의 부정맥이 생기며 심장마비가 와서 바로 급사하는 경우가 병원에도 못 가보고 죽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3분의 1이라 했지요. 어찌 살아서 병원에 가서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치료를 성공적으로 받았다 해도 이미 피를 못 받아서 죽어버린 일부의 심장 근육은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만큼 심장의 기능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3000cc 6기통 엔진의 대형 승용차에 엔진이 고장나서 2000cc 4기통만큼만 작동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면 차체와 무게는 그대로인 그 차는 주행 성능이 뚝 떨어지게 되죠. 평소 조기축구 뛰시던 분이 심근경색을 겪은 후에는 집 앞 편의점만 다녀오고도 헉헉거리는 상황이 이래서 생기는 겁니다. 관상동맥이 왜 갑자기 막힐까요? 나이가 들면 동맥의 벽에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진 기름 찌꺼기가 쌓이면서 부풀어 오릅니다. 이를 죽상종이라 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 혈증, 흡연, 가족력 등의 위험 인자가 있으면 더욱 빠르고 심하게 나타나지요. 이 죽상종은 안에 말랑말랑한 기름 찌꺼기가 들어있는 주머니 같은 것이라서 주머니 껍질이 손상을 받아 터지는 순간 내용물인 기름 찌꺼기가 혈관 안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혈액과 닿는 순간 급격한 응고를 유발해서 순식간에 피떡이 만들어집니다. 그 혈전이 혈관을 틀어막아 버리니 피가 흐르지 못하고 그 이하의 심장 근육세포들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질식해 죽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막히고 나서부터는 시간 싸움이 되는데 1시간 이내에 다시 뚫린다면 거의 후유증 없이 회복이 가능해서 이 1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비가역적으로 심근세포가 죽어나가기 시작해서 대충 6시간이면 막힌 혈관 담당 구역의 심근세포들은 거의 죽어버립니다. 물론 사람마다 상황과 상태가 다르므로 경과도 다르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시간 싸움이라는 조건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서 막힌 혈관을 열어주고 피의 흐름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급성 심근경색증 치료의 최대 관건입니다. 관상동맥이 막히면 증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제는 많이들 알고 계시기는 하는데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문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가슴 통증입니다.
피를 받지 못하는 심장 근육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가슴 통증의 원인은 교과서에만도 수십 가지가 나올 정도로 매우 다양하지만 심근경색증의 가슴 통증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오래 갑니다. 20분 이상 지속되면 심근경색을 의심해 보라 합니다. 대개는 가슴속 깊이 쥐어짜는 느낌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워낙에 다양해서 따끔거린다는 분들조차도 계십니다. 또한 통증이 뻗쳐나가는 특징도 있습니다. 등으로도 뻗치고 양쪽으로는 팔로 뻗치고 위쪽으로는 아래턱이 아프기도 합니다. 심지어 치통으로 병원에 와서 심근경색이 진단되는 경우도 있죠. 아래쪽으로는 복통도 가능한데 배꼽 아래쪽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가슴이 아프면서 숨이 찬다 하면 이건 더욱더 위험한 증상입니다. 쇼크가 와서 어지럽거나 기절하는 경우도 있고 피부는 창백하면서 식은땀을 삐질삐질 흘리기도 합니다.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환자분들의 증언을 꽤 많이 접하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별 증상 없이 시름시름 하는 정도로만 응급실에 왔는데 심근경색으로 진단되는 분들도 있고 배탈 났다, 체했다 하면서 왔는데 역시 심근경색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제법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진단이 늦어지고 당연히 치료도 늦어져서 오히려 결과가 안 좋게 끝나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가족력 등의 위험인자가 많은 분이시라면 가슴이 아프다 하면 즉시 응급실로 가서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단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은 병의 위중함에 비하면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심전도를 찍어보면 너무나 특징적이기에 바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물론 심전도에 별 변화가 나오지 않는 심근경색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혈중의 심근효소 수치를 검사합니다. 심장 근육세포가 파괴되는 경우에 흘러나오는 효소들이 있는데 혈중의 농도가 올라간다 하면 심근경색증을 강력히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듯 증상이 중요합니다. 응급실에서 즉시 관상동맥 재개통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심전도와 증상만 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심전도 찍고 10분 이내에 치료 방법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막힌 관상동맥을 어떻게 열어줄까요? 약을 쓰는 방법 또는 물리적으로 뚫어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약을 쓰는 방법은 혈전용해술이라 하는데 피떡을 녹여내는 혈전용해제를 정맥주사해서 치료합니다. 혈전은 혈소판과 섬유소가 엉기면서 형성됩니다. 혈소판은 벽돌, 섬유소는 시멘트에 비유할 수 있는데 이 혈전용해제는 섬유소를 분해시켜버립니다. 시멘트가 녹아버리니 벽돌은 산산히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방법은 한계가 있어서 엉긴 지 오래된 혈전은 잘 녹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막힌 지 3시간 안쪽일 때는 꽤 효과가 좋아서 써볼만 하고 6시간까지는 써볼 수 있습니다만 늦어질수록 효과가 신통치 않게 됩니다. 또한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혈액의 정상적인 응고 기능을 일시적이나마 삭제해버리는 셈이 되어 심각한 출혈성 부작용이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이라도 뇌출혈이 심각하게 나타난다면 심근경색은 치료되었는데 뇌출혈로 사망해버리는 불행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때문에 출혈성 질환의 병력이 있는지 등을 따져서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까다로움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제가 가장 선호하는 경피적 관상동맥 성형술입니다. 흔히 스텐트 시술이라고 설명드리죠. 급성 심근경색증이 진단되자마자 심혈관 조영실로 환자분을 모시고 가서 바로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고 막힌 혈관을 확인하고는 기구를 넣어서 막힌 부분을 뚫어버리고 스텐트라는 금속 그물망을 넣어서 열어주고 넓혀주는 시술을 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니 효과는 즉각적이고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드물게는 막힌 부분을 비롯하여 전체적으로 관상동맥의 망가진 상태가 극심한 환자분들도 있어서 시술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슴을 열고 다른 곳에서 뜯어온 혈관을 이어붙여주는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급성 심근경색증 상황에서 이런 경우는 극히 적기는 합니다. 뚫어주면 치료가 끝나는 것일까요? 시술이 끝난 후 보호자분들께 시술이 잘 끝났다고 설명을 드리면 이제 치료 끝난 건가요? 를 묻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아닙니다. 막힌 혈관을 열어주는 재개통 시술은 심근경색증 치료의 입구에 들어선 정도입니다.
이후로도 며칠 동안은 갑자기 심장마비가 생기거나 심장에 구멍이 뚫리거나 파열되거나 판막이 뜯어지는 등 목숨을 위협하는 심각한 합병증들이 생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에서 치료합니다. 물론 심근경색 발생 후 조기에 치료되어 심근 손상이 적고 안정적인 환자분들은 다음날 바로 일반 병실로 옮겨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최소 3일 정도는 중환자실에서 두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각하게 심장이 손상되어 에크모라 불리는 인공 혈액순환 장치가 달릴 정도의 중환자들은 몇 주 동안을 중환자실에서 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물론 살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10% 정도는 퇴원하지 못하고 장례식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다행히 회복되어 퇴원하시더라도 이후의 약물 치료를 꾸준하고 성실하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생활 습관을 건전하게 개선하고 필요한 약을 평생 동안 잘 드셔야 합니다. 비록 손은 잃었지만 외양간은 잘 고쳐야 하는 거죠. 심근경색이 발생하게 된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혈증 같은 신체적인 배경 조건들은 나이가 들면서 계속 나빠지게 되므로 당연히 이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계속되어야 하고 흡연, 음주 등의 나쁜 습관은 칼같이 중단하셔야 합니다. 특히 피떡을 방지하는 항혈전제는 목숨을 좌우하는 약이므로 절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망가진 심장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심장 재활 치료도 요즘에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심근경색 환자 및 보호자분들께 설명드리는 내용들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